요즘 금값 정말 무섭게 오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국 금시장의 모든 것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마 다들 지금 똑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와, 금 한 돈에 105만 원이 넘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너무 늦었나? 바로 이 질문이죠. 오늘 제 설명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 명확한 그림이 딱 그려지실 겁니다.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숫자겠죠. 우선 어제 날짜 2월 25일 기준으로 나온 최신 데이터부터 한번 확실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24K 순금 1g당 이런 가격이 23만 7,840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정말 숨가쁘게 막 달려오다가 아주 잠깐 숨을 고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동폭도 0.2% 정도로 아주 미미한 조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가격일 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금을 사려고 할 때 마주하는 현실은 완전히 다르죠. 계산상으로는 금 한 돈 가치가 약 89만 2천 원인데 막상 우리가 사려고 하면 얼마를 내야 하냐? 105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바로 이 가격 차이,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살 때 가격이랑 팔 때 가격의 차이, 이 스프레드라는 게 무려 19만 1천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금을 사자마자 마이너스 18% 손실을 보고 시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단기간의 수익을 내려고 들어가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이거든요. 자, 그럼 국제 시세는 어떨까요? 글로벌 시장을 보면 온스당 5,140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5,200달러 선까지 확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 높은 가격대에서 이제 여기서 자리를 좀 잡아볼까? 하고 다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본 이 숫자들을 가지고 가장 궁금해하실 오늘 2월 26일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급등 후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바로 횡보입니다. 그램당 한 23만 8천 원에서 24만 3천 원 사이에서 그냥 옆으로 쭉 움직이는 거죠. 물론 여기서 힘을 받아서 다시 랠리를 시작할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확률이 제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금값이 왜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핵심 동력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문제예요. 고금리라서 금에는 좀 부담이긴 한데 반대로 경제가 워낙 불확실하니까 이럴 땐 역시 안전한 금이지 하면서 돈이 몰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 딱 갇혀버리니까 달러로 거래되는 금의 원화 가격이 덩달아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저기서 터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무역 갈등이나 중동 문제 같은 것들이 불안감을 키우면서 투자자들이 더더욱 안전자산인 금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자, 특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트 분석 이거 빼놓을 수 없겠죠. 지금 꼭 지켜봐야 할 중요한 가격대, 즉 지지선과 저항선이 어딘지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바로 23만 8천 원입니다.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바닥 역할을 해주는 지지선이에요. 만약 이 가격 밑으로 안 빠지고 버텨준다면 아직 상승 흐름은 살아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뚫고 올라가야 할 첫 번째 천장, 즉 저항선은 24만 3천 원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가격이 너무 급하게 달렸으니 이제 좀 쉬어가자. 차트가 우리한테 딱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상승을 위해서라도 잠시 숨을 고르거나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데이터들을 쫙 모아서 결론을 내보죠. 그래서 오늘 2월 26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가장 권장되는 전략은 보유입니다.
아직 큰 상승 추세가 꺾인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처럼 가격이 막 최고점에 있을 때 더 오를 것 같아 하면서 무작정 따라 사는 거, 이른바 추격 매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더분들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짜드리면요. 일단 매수는 23만 8천 원 근처까지 가격이 좀 내려왔을 때 그때를 노리는 게 보수적이고 안전합니다. 만약 더 빠지면 23만 3천 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반대로 팔 때는 저항선인 24만 3천 원 근처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하는 게 현명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23만 3천 원이 확실하게 무너진다? 그때는 단기 상승은 끝났구나 생각하고 일단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차트와 숫자를 넘어서 시장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앞으로 금값이 어디로 갈지 알려면 지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왜 금을 사들이고 있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요즘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주식도 불안하고 부동산도 불안한데 그래도 금 한 돈이라도 갖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든든해. 바로 이 심리, 이 불안감이 실물 금에 대한 아주 단단한 수요층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현재 금 시장을 보면 길게 보고 묻어두려는 장기 투자자들이 한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최근에 포모, 즉 나만 소외될 순 없어 하는 불안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 20% 정도 되는데 이분들 특징이 가격이 살짝 떨어질 때마다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매수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한국 프리미엄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금은방 가서 실물 금을 살 때 국제 시세에다가 추가로 15%에서 18% 정도 돈을 더 내는 거예요. 일종의 수수료이자 비용이 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금값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프리미엄까지 감수하고 사는 거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최종 결론 딱 한 문장으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상승 추세는 여전하지만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 따라서 기존 보유자는 그대로 가되 신규 매수는 23만 8천 원 근처까지 기다리고 24만 3천 원을 넘어가면 일부 이익을 챙기는 것이 현명하다. 이게 바로 데이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자, 데이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유하면서 조정이 올 때를 기회로 삼는 전략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길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겠죠. 부디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할 이 분석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 모든 분석의 시작은 뭐니 해도 정확한 숫자겠죠? 어제, 그러니까 2월 25일 마감 기준으로 시장이 어땠는지 그 숫자부터 딱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달러원 환율 종가가 1,430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로 전날 1,441원이었던 거 생각하면 한 단계 좀 내려왔죠. 자, 그럼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아주 살짝 소폭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의 힘이 미묘하게 움직였다는 신호죠. 유로화도 흐름이 비슷해요. 유로원 환율도 보니까 1687원 근처까지 내려왔네요. 이로써 1700원 선 아래, 그러니까 1680원대 후반이라는 새로운 박스권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엔화 한번 볼까요? 100엔당 920원 정도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엔화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가 더 강해진 그런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표가 현재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요. 미국, 한국, 유럽 주요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금리를 묶어두는 이른바 동결 모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제 환율은 단순히 금리 차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달러 자체가 강해지냐 약해지냐,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좋냐 나쁘냐, 바로 이 위험 선호 심리에 따라서 더 크게 움직이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현재 숫자를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가장 궁금한 미래 전망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원화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전망 바로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는요, 1,425원에서 1,440원 사이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방향은 아주 살짝 원화 강세 쪽으로 압력을 받을 것 같고요. 좀 더 길게 한두 달 정도 중기적으로 보면요, 원화는 점차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돌발 변수가 터지면 환율이 다시 확 튈 수도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환율을 움직이는 걸까요? 지금부터 원화 환율의 방향키를 꽉 쥐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손, 핵심 동력 3가지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의 태도,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은행과 요즘 아주 뜨거운 반도체 시장 같은 국내 요인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엔화의 흐름과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미국 연준입니다. 연준이 지금 보내는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금리 내릴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좀 더 지켜보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예전처럼 막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확 꺾여서 약해질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버는 못 올라가게 천잡을 딱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 국내로 돌려볼까요? 한국은행은 아마 금리를 계속 동결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요즘 반도체, AI 정말 뜨겁잖아요? 이 강력한 랠리 덕분에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 외국인들이 뭘 하겠어요? 주식을 사려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잖아요. 바로 이 원화 매수 수요가 우리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죠. 외부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옆나라 일본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니까 우리 원화도 살짝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할 폭탄,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중 갈등이 다시 심해진다거나 갑자기 관세 전쟁이 터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시장은 바로 위험 회피 모드로 돌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달러를 찾게 되고 원화 같은 위험 자산은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잠재적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실전 전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요, 단기 매매를 하시는 트레이더분들, 달러를 벌어오시는 수출기업, 또 달러가 필요하신 수입기업, 그리고 여행이나 유학하시는 분들까지 각각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콕 집어 드릴 테니까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먼저 트레이더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한마디로 이거예요. 욕심은 금물, 박스권 플레이. 무슨 말이냐? 큰 추세를 노리지 말라는 겁니다. 1425원 근처까지 내려온다? 그럼 사고. 1440원 근처까지 오른다? 그럼 파는 겁니다.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오늘 같은 날엔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번엔 수출기업입니다. 주목해주세요. 지금 환율 1430원대잖아요. 이거 꽤 괜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원화가 강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환율로 미리 달러 매출의 한 30%에서 50% 정도를 해지, 즉 팔아놓는 거죠. 선물함 같은 걸로요. 그러다가 만약에 운 좋게 환율이 1440원대로 다시 올라준다. 그때는 해지 비중을 60에서 70%까지 확 늘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죠. 반대로 수입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1430원대는 달러를 사기에 꽤 괜찮은 기회입니다. 전략을 짜드릴게요. 1425원 근처를 1차 매수 지점으로 잡으시고요. 혹시 더 내려오면 1415원 근처에서 2차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절대 한 방에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거. 두세 번에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가 리스크 관리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행 가시거나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1430원대 환율, 예전에 막 1500원 가까이 갔던 거 생각하면 정말 괜찮은 수준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꼭 써야 할 돈이라면 지금 한 50에서 70% 정도는 바꿔두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혹시 환율이 1420원대까지 내려오면 그때 추가로 환전하는 거죠. 이게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바로 시장의 분위기, 즉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이 심리라는 게요, 때로는 숫자보다 더 무섭게 시장을 움직이거든요. 요즘 투자자들 정말 똑똑해졌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걸 겪으면서 이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아요. 예전처럼 가자 하면서 한 방향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경제지표 하나하나, 뉴스 하나하나 다 챙겨보는 말 그대로 학습된 투자자들이 시장의 주류가 됐습니다. 이런 스마트한 투자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죠.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니까 대략 한 2% 정도 나오네요. 자, 2%라는 숫자가 뭘 말해줄까요? 명확합니다. 시장에 돈 벌고 싶어하는 건강한 욕심은 분명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전처럼 눈먼 돈이 몰려드는 투기적인 광풍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런 차분한 분위기 때문에 환율이 한쪽으로 미친 듯이 쏠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박스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 딱 한 문장으로 강력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해진 박스권 안에서 원화가 살짝 힘을 더 받는 장세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더는 철저하게 박스권 매매를 해야 하고 기업이나 개인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부터 분할해서 실행에 옮기는 전략이 정답입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시장 대응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썸네일 이미지는 금 시세와 시장 분위기를 강조한 연출용 디자인입니다. 영상에는 AI 음성 가상 진행자가 사용되었으며 실제 인물의 발언이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또한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나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